안녕하십니까, 김대훈입니다. 오늘 김대훈의 뉴스토크는 국민의힘 수원 특례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돼 활동 중이신 김용남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수원 특례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용남입니다. 저는 1970년 수원 영화동에서 태어났고요.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판에 뛰어든 지는 만 10년 됐습니다. 이번에 수원 특례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기호는 2번입니다. 수원 토백이 수원에서 초, 중고 다 나오신 우리 김용남 후보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수원시장의 꿈을 꾸셨는지요? 네, 사실 수원시장 선거에는 8년 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0.2% 차이로 졌어요. 적어도 8년 이상은 준비된 시장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현재 문제들, 당면 과제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원이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네네네. 삼성전자 본사의 소재지는 수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원을 기업도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수원은 땅이 없어요. 유일하게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어디냐? 수원 군비행장 자리입니다. 예. 군비행장으로 인한 주변의 고도 제한이나 개발 제한까지 생각을 하면 군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 네. 초인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수원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력의 회복, 그를 위해서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이전, 이게 가장 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용남 후보는 할 수 있다? 저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원 공군비행장의 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실할 때 네. 전화기 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예. 후보입니다. 공군비행장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에는 서수원과 북수원 여기에 땅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네.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또 전화기 들으셔야겠네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아무튼 중앙정부와의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화된 가장 우리 힘센 머스입니다. 그래도 수원 시민들의 또 복지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원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구상하신 공약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내내 수원시 인구도 줄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 통계를 보면 약 6,500명 정도 수원시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올해는 6,000명이 채 못 될 것 같아요. 작금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인구가 줄어들면요.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펼쳐도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맞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 공약으로 말씀드린 게 수원 시민께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든 뭐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출산지원금 아이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해 드리겠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취업을 위한 교육료, 뭐 수강료 연 12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취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에 있어서 뭐 전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교통비를 연 16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S패스. 그 S패스가 수원 패스일 수도 있고 시니어 패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S패스를 지급해 드리겠다. 그래서 보다 부담 없이 좀 외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복지 공약을 준비 중이고요. 문제는 어쨌든 그러면 세수 확보나 예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는 건 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당연히 세수는 늘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 중에 일부는 지방세수로 잡히니까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구도 줄고 예산도 줄었어요.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본 예산 같은 경우에 3조가 넘던 게 지금 올해 2조 8,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또 전화기 들어야죠. 우리 후보님한테는 전화기 없으면 큰일 나겠네.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네. 삼행시 한번 우리 후보님의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이게 본인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를 한번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거 다 순발력. 시키시네요. 그래서 운 띄우겠습니다. 네. 자, 김, 김용남입니다. 용, 용감한 뚝심으로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을 남. 남자답게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아. 어쨌든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켰잖아요. 빠르게 일사천리로. 이 일련의 과정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퇴행적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길래 뒤가 구리길래. 정권 막바지에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경찰한테만 몰아준다? 그것도 안 돼요. 수사권은 경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검찰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정기관들이 서로 경쟁해 가면서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 넣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FBI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미국 FBI는요. 미국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이에요.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70년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그냥 사장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처리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역시 검사 출신이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다 눈빛이 그냥 레이저 촉촉촉 쏘면서 그냥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요. 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무튼 어느새 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마지막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또 수원 특례시의 유권자분들과 또 경기신문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저 김용남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제 고향 수원과 시민들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일 잘하고 힘센 머슴이 될 수 있는 기호 2번 김용남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또 우리 김용남 후보님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 경기신문도 김용남 후보의 좋은 결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웅 기자였고요. 김용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